기본적 분석이 정석이다. 당신은 가치 투자자인가? 사람들은 가치 투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만약 누군가 추천하는 종목이 가치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면 왠지 더 믿음이 갑니다. 그렇다면 대체 가치 투자란 무엇이기에 투자자의 심리에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가치 투자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업의 내재 가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 투자는 현재의 주가와 기업의 가치를 비교하여 주가는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었다면 언젠가는 제 가치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 대상 주식의 가격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기업의 가치보다 싸게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싸게 산 뒤 주가가 본래의 가치까지 상승하게 되면 매도를 생각하며 수익을 거둡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다 보니 그들은 현재의 주가 추세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나아지기만 한다면 주가가 아무리 요동치며 현재의 계좌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됩니다. 주가가 기업의 본래 가치에 상응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말입니다.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멈춰있는 시기에도 기다리면 하루에 2번 맞는다는 생각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치 투자일지라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여 짧은 시간에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차트 분석보다는 가치 투자가 조금 더 고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 관련 서적만 보더라도 제시 리버모어의 170쪽짜리 주식 투자의 법칙보다는 벤자민 그레미엄이 700페이지짜리 증권 분석이나 현명한 투자자가 더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삶의 지혜까지 말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이 700페이지짜리 두꺼운 양장본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몇 장이나 읽어볼지 미집수입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치 투자를 처음으로 체계한 사람은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증권 분석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레이엄은 대학에서 투자에 대한 강의도 했고 투자회사를 통해서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투자 증거를 보여줬으니 믿을 만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밝힌 투자 방법을 따라하기 위해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를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투자는 사업을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2. 시장의 변덕스러운 급락에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3. 증권의 매수를 충분히 낮은 가격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가치와 주식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워런 버핏도 함께 거론됩니다.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주식을 직접 배운 뒤 현재까지 투자하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것은 단지 버크셔의 해서웨이라는 보험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이며 그가 직접 자신의 매매법을 정리하여 출판한 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한 책들은 모두 그가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언급한 투자 방법이나 철학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현재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자신이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해라. 그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잘 모르는 회사들은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잘 아는 회사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러한 원칙은 그저 철저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분석 능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섣불리 따라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 좋은 회사에 투자해라. 몇 단어 안 되는 원칙이지만 두 번째 원칙 속에서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쟁력이 있고 매출과 이익이 매년 증가하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회사일까요? 이러한 회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한 책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는 단지 재무제표만 단정 짓는 것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3. 훌륭한 투자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해라. 그는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 주식 가격이 회사 가치보다 낮은 회사에 투자해라.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이 회사가 가치보다 낮을 때 기다려서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자면 자주 등장하는 두 사람이 벤자민 그레미엄과 워런 버핏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이런 거장의 매매법에 그대로 따라하기엔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말로 투자만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저평가 종목에 대한 투자라면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가의 변동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주식에 투자한 돈은 절대로 찾지 말고 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돈을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손실이 난 계좌를 보며 참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라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연금보험의 해약률은 보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이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위해서 심리적으로 거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에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수익과 손실이 딱 계좌에 표시됩니다. 어제는 얼마 올랐고 오늘은 얼마 내렸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매도 바로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매도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변동폭은 부동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게 되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당장 내년에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잔고를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가치 투자만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오른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출판된 주식책들 중에서 기본적 분석과 가치 투자에 대한 책이 가장 많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의 분위기와 그 중에서 그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 등도 분석하고 향후에도 계속 좋은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지도 예측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소한 분야에서 대해 새로이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독자들 중에서는 지레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책에서는 네이버를 통해 누구나 간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에 대한 위험이 가장 적은 방법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떤 책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공식에 대입하여 간단히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는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공식에 대입해서 1단위까지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는 가치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가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 바로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기본적인 분석은 이 정도면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가치 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망할 것 같은 기업은 걸러낸 뒤 저평가 시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필자의 가치 투자에 대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매 기간별 발행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나와 있습니다.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시도 함께 공시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 가공해 둔 정보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다트의 공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분석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익숙해지다 보면 일반 개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칭 찌라시와 같은 허위 정보에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 관련 뉴스의 출처는 다트에 올라와 있는 공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공시되지 않은 루머는 세력이 장난질이고 작전의 마케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다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공시와 보고서를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트의 공시와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완벽한 가치 분석보다는 몇 가지 자신만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두고 이것을 위주로 가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만으로는 벤자민이나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필자는 물론 여러분은 절대로 워런 버핏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 되어 보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할 것입니다. 투자 목표나 이유가 어쨌든 사업 보고서는 반드시 봤으면 합니다. 자신이 관심 종목이 있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사업 보고서를 간단하게라도 보는 것과 아예 안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일부를 보여주고 싶은데 회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최소한 알고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엇으로 돈을 벌며 돈은 잘 버는지 알게 된다면 심리적인 안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보고서는 네이버의 전자공시를 통해 그림 5-1처럼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3분기마다 나옵니다. 3개월마다, 분기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반기보고서를 내고 1년에 한 번 연간보고서를 공시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찾아보면 반기보고서일 때도 있고 분기보고서나 연간보고서일 때도 있습니다. 최근 사업보고서를 클릭하면 5-2의 그림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림 5-2의 카카오의 반기보고서입니다. 내용은 회사 개요에서부터 전문가의 확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사를 이해한다면 투자를 해도 좋을 것이고 같은 주식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투자하기에 위험해 보이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방대한 분량의 기본적 분석을 모두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바쁜 투자자들이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기술적, 심리적 분석까지 병행한다는 전제하에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가치투자의 성향이라면 가치투자나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책을 통해 조금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의 종목별 정보를 보면 종목 분석에서 재무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의 중요한 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으로 볼 수 있다. 재무제표는 다트를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에서는 다트에 연결된 정보와 이를 정리해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5-3에서 보면 네이버 증권의 종목별 정보에서 종목 분석, 재무 분석을 통해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 BPS, PER, PBR, 현금 배당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네이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가치 투자를 위하여 1.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다면 매수하고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올랐을 때면 기다린다. 가치 투자를 위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트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비롯해 각종 뉴스와 재료를 분석해야 한다. 4. 기본적 분석은 사업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5. 가치 투자는 단순히 가치보다 싼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려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치 투자의 방법만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커다란 인내심과 기업의 분석력이 필요하다. 용어 정리. 가치 투자.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시점에 투자하는 방식. 기업의 가치 투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시점에서 투자하는 방식. 저평가하는 투자. 재무제표. 재무제표.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정리된 재무 보고서이다.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이다. 무형자산. 토지 형태가 없는 영업권, 소유권, 사업권, 전세권. 전자공시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 상장 법인 등에 제출된 재무상태와 주요 경영정보 등의 각종 공시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사업보고서는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관리처분,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가치 투자를 위한 네이버 재무 바보짠데.